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4월 첫 출발.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9%,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3%, 종가까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중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2.58%까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막판에 고가로 형성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현재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도 급등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지수가 좋아 보입니다. 자, 4월 첫 출발부터서 상당히 세계 증시가 좋아 보이는데, 이번 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증시는 세계 증시를 따라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우리 증시는 또 디커플링이 오면서 내려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반 정도 됐는데, 시간에 다닐까 하고, 그리고 야간 선물, 미국장, 유럽장도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다우라던가 아직 유럽장은 개장이 안 했으니까 니케이하고 여기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자마자 급등을 했고 니케이도 그걸 따라갔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43%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2.58% 상승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알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깊어도 금방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이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MSCI 비중 확대라는 요 호재가 있어서 그런지 요렇게 잠깐 일주일 정도 조정을 줘도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걸 다 복구하고 연중 최고치에 올라갔습니다. 그에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조정이 준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도 아직 갭을 반 정도밖에 못 메꾼 상황입니다. 이제 2200을 좀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4월 5일 금요일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무조건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반영을 받았다, 아니다, 또 세계 증시가 또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요즘 다시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반영을 안 받았다 막 하면서 오락가락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1%도 못 올랐습니다. 전날 마이크론이 5% 가까이 급등을 해가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가 올랐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 아니 0.90% 상승하고 끝났죠. 그리고 환율이 1134. 1140을 안 찍고 내려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침 시작부터서 제가 장을 잠깐 봤는데, 아니 이게 아침 8시 반인가 밖에 안 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야간 선물이 1% 급등한 거 보고, 와 진짜 오늘 해볼만 하겠구나, 거기다 환율도 막 내리고 있길래 싸워볼만 한데라고 생각을 했고, 장 초반에는 코롱 생명광이 오늘 하한가를 가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흔들렸는데, 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을 한 다음에 우리 코스닥도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좀 나쁜 거는 요 유가가 지금 60.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내려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1134를 찍었는데, 우리 증시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죠. 기관과 외인 동시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만 또 샀죠. 개인은 금요일부터서 이렇게 팔았지만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왔고, 뭐 투신 연속 매수, 연기금 오늘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오늘 조금 샀고, 이 정도인데, 지금 외국인 수급만 꾸준히 들어오면은 투신도 들어오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환율만 좀 진정이 되면은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이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의 국채금리 2년차하고 5년차가 단기 채권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내렸다가 이틀간 반등이 나왔죠. 이틀간 이렇게 1% 그리고 이쪽에서도 0.62%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내려 꽂았죠. 그렇게 내려 꽂았는데 이번에도 한 번, 두 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내일 이렇게 내려 꽂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130 막 뚫고 막 위로 막 올라가고 있던 그 시절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는 금융투자가 막 되게 많이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융투자가 안 샀어요. 금융투자는 막 요즘에 오히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급등하니까 차익 실현아니라고 더 팔고 있고, 오늘같이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좀 든든한 연기금, 투신 얘네들이 지수를 받쳐주니까 매매하기 되게 편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요 나스닥 선물 보셔도 알겠지만 미국장이 상당히 좋게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증시가 내일 뭐 이렇게 급락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이 뭐 1140 돌파하고 막 난리가 났다.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놓인 지수와 그리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내일 급락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 여기서 아침에 잠깐 상승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미국장이 아니라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을 한 뒤에 살짝 찌질찌질 걸면서 한 포합 정도 수준 아니면 약간 하락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처럼 막 연저점을 뚫고 내려갈 정도의 하락은 현재로서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제약바이오 이상한 좀 공매도 많은 주식을 사지 않은 이상 거의 다 수익을 볼 수 있었죠. 자, 상승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을 잘 보시면은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657 종목이 상승을 했고 186 종목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40 종목이 올랐고 하락이 261 종목. 거의 내린 거 찾기가 더 힘들죠. 그런데 이런 날에도 하한가를 가거나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임상 실패라던가 판매 허가 취소 이런 거 당한 몇 개의 바이오주, 그리고 실적 발표가 3월 31일까지인데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오늘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고, 오늘 실적이 나온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실적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이슈에 움직이는 빅텍 같은 거는 오늘 지수가 좋고 정상적인 주식이 가니까 오늘 같은 날 내렸죠.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 수급은 없지만 그래도 다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내일 틀고 한 이 정도까지 탁 치고 올라가주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 무역 협상이라던가 뭐 이런 거 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뭐 그 뉴스에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 전 세계 지수가 오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2200 뚫고 이런 데 올라가려면은 모든 게 다 삼성전자에 달려있죠. 삼성전자만 어떻게 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도 뭐 선반영이었다, 일이 이미 반영받은 상태 하면서 막 레포트 나오면서 올라가주면 우리 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맥을 별로 못 쳤잖아요. 맥가이버가 아니라서 그런지 맥을 오늘 못 추고 위로 못 올라가고 시초가에서 막 밀리길래, 이게 매수 주체 보니까 따로 여기 사모펀드 빼고 판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개인들이 오늘 좀 많이 쫄아있죠. 근데 개인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개인의 반응은 이게 왜 당연하냐면은 개인만 오늘 양매도인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불과 일주일 전 우리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렸죠.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렸고 이틀 겨우 반등 나왔는데 그 반등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아까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반등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린 거를 다 커버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반등이 나왔어도 조금 나왔고, 지난번에도 여기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 반등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올려가지고 이만큼 반등이 나온 거죠. 반도체 매매 엄청 큰 거 갖다가 이렇게 올렸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종목이 막 하루에 3%, 4%, 5% 내린 게 많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요런 식이죠. 거의 1, 2주 동안 계속 내리고 찔끔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폭이 상당히 적은데, 여기서라도 정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반등폭이 한 일주일이라던가 2주 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반도 회복이 안 되니까 여기서라도 뭐 잘라야 되겠다고 막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쪽에서 더 내려가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자기가 버티고 싶어도 신용으로 매매를 했으면은 위에서 지금 한 20% 정도 빠졌는데 10%만 더 내려가면 증거금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140%를 유지 못해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데, 반대 매매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하한가. 하한가로 자동으로 걸려가지고 자기가 팔고 위에서 높게 팔고 싶어도 시초가에 그냥 시장가로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날 종배를 해가지고 수익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황이 이렇게 한두 번 반등 나온다고 해도 계속 꺾여서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그 전에 수익 줬을 때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서 못 버텨요. 또 오늘 코스닥 상승을 방해했던 코롱생명과학 그리고 코롱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 이렇게 세 종목이 급락을 했고 코롱생명과 코롱 티슈진은 하한가를 갔죠. 자, 이게 코롱생명과학에서 이번에 안보사 K가 판매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상도 뭐 취소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와, 참 무섭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가가 그냥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 넘게 계속 내렸어. 2주 동안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뜩이나 마이너스 20% 정도를 찍고 있었잖아.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 올해 초에 신고가 가가지고 잡으신 분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50%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93,000원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5만원대로 갔어. 5만원대. 반토막이 났어. 주가가. 얼마나 황당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쫙 상한가 한번 가고 이쪽에서 쫙 해서 여기서 잡았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가 이 정도까지 딱 갔는데 여기에서 참고 또 참고 이쪽에서 쫙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이거 잠깐 조정일 거야. 난 견딘다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여기에서 잡으신 사람은 진짜 멘탈 날아갈걸요? 내가 여기서 막 자기가 기준을 짰을 거 아니야. 여기를 이탈하면은 손절해야지 뭐 하고 했는데 순식간에 악재가 나와가지고 바로 하한가 직행. 내일 또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러면은 끝장나죠. 이거는 초반에 20% 빠져있고 그 다음에 또 30%가 빠진 거라서 반대 매매 심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세요.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 뭐 임상 완료 신청 완료 뭐 요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죠. 아니 못 가죠. 제약주 자체가 그냥 투심이 다 죽었고 올라가기가 힘들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전환사채 발행을 7만원에 했으면 7만원까지 올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개미들의 꿈을 다 짓밟고 계속 내리고 있죠. 코롱 티슈진이랑 코롱 생명과학은 하한가를 갔는데 코롱 회사도 20% 가까이 내렸어요. 19.49% 딱 내렸는데 야 이것도 진짜 정말 무섭죠. 찌질찌질 하다가 악재 떠서 이렇게 내리고 이게 제일로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하락장이 시작돼가지고 막 주가가 내리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악재가 없겠지. 이 회사 안 망할 거잖아. 그래 안 망하니까 괜찮지 막 생각하고 그냥 물린 대로 강제장기 투자했었으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봐. 작년에 이거 얼마에 샀을 거야. 이거 막 2018년도에 52주 신고가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 꼭대기에서 샀어봐요. 그럼 65,000원이죠. 그럼 65,000원에 반만 해도 3만원인데 3만원대도 깨고 지금 27,000원이 됐어. 내가 주식을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합니까? 그리고 요렇게 중간에 막 상한가 터져도 그래 이쪽에서 이제 점상 랠리에서 막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세 한번 조금 줬을 때 그때라도 좀 던질 걸 내가 왜 안 잘랐을까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신라젠 같은 종목도 여러분이 이 팩400이 삼상 통과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지난번에 팩400 저 악재 루머 뉴스에다가 요딴 식으로 그냥 쫙 내렸는데 여기서 실패까지 해버리면 얘 어떡합니까? 2019년도에 임상 3상 끝나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종목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종목이 3상에서 실패를 해버리고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내 종목이 안 가요. 왜냐면 같은 섹터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조 원장에 한 태기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승질나죠.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위메이드 한 3일 전인가 52주 신고가 갔었죠. 근데 얘는 지난 강좌 꼭 보세요. 지난 강좌 보면 내가 여기 위메이드 체결창 호가창 찍은 게 몇 번이나 나왔는데 얘는 실적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자, 영업이익 마이너스 392억 4분기 영업이익이 392억 나오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물론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중국에서 미래의 전설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승소하고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뭐 그 이야기에 여기서 빵 뜨고 이쪽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딱 실적 까보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죠. 물론 안 좋을진 알았는데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2%가 내렸는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보내놨었잖아요. 이렇게 딱 장도 안 좋은데 얘 혼자 52주 신고가 찍고 있길래 이거 꼬시기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꼬셔놓고 던지고 얼마나 짜증나나 이런 거. 그리고 수급도 여기 외국인은 여기서 단타치고 나가고 기관이 여기 좀 사고 있는데 이 기관 수급만 믿고 여러분이 홀딩하면 안 됩니다. 실적 일단은 좀 개판이에요, 개판. 아니 오늘이 4월 1일이라서 실적 발표한 종목들은 다 안 좋죠. 나노스도 실적 발표했는데 봐봐 마이너스 14억 적자 지속. 이 실적 발표 늦게 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끌고 주가가 어차피 하락할 거 아니니까 금요일날 뭐 올빼미 공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가 오늘 빵 띄워놓고 빼거나. 얘 오늘 아침에 주가 빵 올렸던 거 알아요? 얘 주가 빵 띄워놓고 장 끝나기 15분 전에 실적 발표했어요. 나쁜 놈이 새끼 이거. 봐봐 주가를 오늘 6%나 띄워놨어요. 6%딱 띄워놓고 장막판에 실적 발표 딱 하면서 확 내렸는데 참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주가 잠깐 빵 띄워놓고 실적 나오고 빼버리고 위에서 공매도 치면 정말 냠냠쩝쩝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얘 오늘 우리 장이 좀 좋아서 별로 안 빠진 거지 장이 좀 안 좋으면은 개박살 납니다. 물론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7%인데 오늘 좀 빠져야 되는 종목들이 안 빠진 거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좋아서 투심이 좋기 때문에 안 빠진 거지. 내일이라던가 내일 모레 막 투심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요런 놈들 실적 안 좋고 지금 좀 악재 있는 애들 그냥 물을 흐르듯이 시냇물처럼 졸졸 내려갑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내린 내추럴엔토텍 실적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 마이너스 80억 적자 지속. 그럼 얘 이제 거래 정지가 되거나 뭐 이제 상폐돼야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도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제 상장 폐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공시는 안 떴는데 관리 종목 지정되고 이게 원래 관리 종목이죠. 맞아 지금도 관리 종목인데 이번 분기도 실적 영업 적자 지속이니까 아직 공시는 안 떴는데 뭐 조만간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감사 보고서도 보면은 봐봐 요때 딱 장 끝나고 이건 금요일날 발표했어요. 금요일날 정기 주주 총회 딱 끝난 다음에 요 장 끝난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안 빠지길래 야 이거 옛날 같으면 그냥 상장 폐지되고 이런 뉴스 탁 뜨면서 바로 빼야 되는데 5%밖에 좀 안 빠졌어요. 근데 5%라고 해도 이미 여기서 한번 하한가 때려 맞고 여기서 빠지고 해서 지금 16,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이 됐으니까 반토막 이상 난 거죠. 반토막 났으면 8,000원이어야 되는데 50% 이상 빠지니까 이제 더 이상 빠지지도 않네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이런 데서 또 반등 나오는 거 막 기다리면서 이런 데 들어갔다가 여러분 거래소에서 이제 뭔가 조치 취해지면은 이거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하실 밑에는 지하실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지하실 밑에는 용암이 있어요. 용암이. 들어가면 이제 불타 죽습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얘네 오늘 1%밖에 안 내렸는데 영업이익 실적 발표했죠. 4월 1일날 저 만우절이라서 거짓말 치는 줄 알았는데 이날 발표를 했죠. 자 4월 1일날 실적 발표된 거 보면은 영업이익 31억 적자.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31억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31.1%가 내렸다고 하고 실적이 안 좋아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못 오르고 내리고 이 승리 버닝썬 게이트에다가 실적도 안 좋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양매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막 이런 거 1%밖에 안 내렸네. 이거 외인 기관이 사나? 그게 아니라 이런 날이라서 약간 좀 덜 판 거예요. 장이 좋으면은 진짜 그나마 이 정도 빠지지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실적이 개판난 것들 더 많이 빠집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난티도 제가 아침에 딱 시간 외에 붙어서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난티가 오늘 거군요. 오늘 거. 오늘 보시면은 여기 시간 외에 붙어서 누가 촥 사면서 시간의 잔량이 여기에 되게 많이 쌓여있던 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서 갭을 한 2%인가 띄우고 시작했어요. 전날에는 시간 외에 붙어서 이걸 팔았어요. 시간 외에서 이만큼 산 애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시작부터 수익이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시작부터 여기다 걸어 놓습니다. 왜냐면은 시초가에 종가 갭이 안 떠도 무조건 수익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여기 오늘 되게 아침에 많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시간의 단일가 다 끝나기 전에 팍 사면서 여기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다 바꿔 놓고 아난티 오늘 어떻게 됐죠? 16,0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6,350원 이거 딱 가는 거 내가 몇 번 봤었는데,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계속 팔고 있죠. 얘 20% 할인된 블록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얘 쉽게 못 가요. 여기 기간도 다 무시하고 이게 저평가됐다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회사예요. 여기서 잠깐 반등 나왔다 해도 얘가 뭐 여기까지 뭐 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짐 로저스 아저씨가 지금 여기 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상한가 가고 이쪽에서 막 틀고 비집고 그러기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4월 11일 날 저 북미 정상회담 기대하고 요런 거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장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서 한창이든 뭐든 다 오른 거지. 얘네들도 봐봐. 힘이 없어요.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얘도 시초가에서 밀려서 내려오고, 대유라던가 이런 애들 경농 보면은 경협지 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 찾아보셨나요? 삼성그룹주에 몰빵하고 잠 못 드는 개미들. 개인이 최근에 한 달 들어가지고 수은 매수한 종목이 뭐냐면은 요런 종목이거든요. 이거 기사 보면은 죄다 마이너스예요. 상승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지수가 계속 내려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내렸으니까 그렇지, 개인들이 산 뭐 요런 신라젠,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뭐 신한지주라던가 뭐 요런 종목들 다 마이너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뭐 대기업 주식이 아닌 게 있나요? 뭐 신라젠이라던가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대기업 주식이 아니지만 롯데, 삼성, KB 뭐 S-오일 뭐 요런 데 보시면, SK텔레콤 보시면은 와, 역시 대기업 주식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삼성 SDI 거의 마이너스 10% 찍었고, 삼성전기, KB금융 모든 종목이 다 내렸죠. 얘는 또 10% 마이너스 손실 보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 주식이라고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3월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이게 뭐 1년 동안 매수해가지고 내린 게 아니라 3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3월 31일 돼가지고 얼마나 내렸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서 마이너스 20%까지 찍은 종목이 아닌 것도 있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게 많습니다. 이렇게 시총 높은 주식들도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네는 별로 많이 안 빠졌네 이 정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하루 등락폭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락폭을 메꾸기가 상당히 힘든 종목들입니다. 얘는 시총이 커서. 시총 큰 종목들은 되게 오르기가 힘든데, 오늘 신세계라던가 호텔신라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았죠. 호텔신라는 막판에 좀 끌어올렸는데 얘네가 왜 빠졌을까 하고 또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일단은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보세요. 전년 대비해서 77%인데 가이런스를 충족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왜 약간 팔았죠. 오늘 입국장 면세점 SM과 엔타스가 이제 확정되었다 하면서 이 뉴스 나온 다음에 신세계라던가 면세점 관련주 요런 애들이 내렸는데, 아침에 중국 관련주 차이나 그레이트라던가 윙인푸드 막 요런 애들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저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중국 관련주는 보통 면세점 관련주가 내리면은 같이 따라서 내리거든요. 근데 얘가 아침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하는 거예요. 17%나 올랐어요. 17%. 그래서 뭐 뉴스를 찾아봤나? 그냥 없어요. 얘는 심심하면은 한번 이렇게 촥 올리거나 촥 올릴 뭐 그런 종목이에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고 그냥 신규 상장주라서 개인 동호회 애들이 장난치는 뭐 그런 주식이에요.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딱 보면 검은 머리 애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튀었는데, 이거 아침에 뛰어 들어가신 분 없죠.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17%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7%, 위에서 잡으신 분들 마이너스 10% 손실이죠. 뭐 오늘 장이 좋아가지고 진짜 문제가 그거예요. 무슨 매매법이라던가 뭐 이런 걸 배우면은 아무 생각 없이 처음 지금 상위 상승 종목이라던가 뭐 이런 거 검색식 쓰고 뭐 쓰고 하면서
요런 종목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종목. 이게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딱 오르는데 장도 좋겠다. 야간 선물도 좋네. 그러면은 한번 때려보자 하면서 요런 거 매매합니다. 막 3분봉 보면서 여기 막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뭐 5분봉 막 추세가 뭐 살아있고 뭐 하면서 그냥 막 삽니다. 막 사. 이거 막 사가지고 이런 거 갖다가 아침에 들어가서 손실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에 막 서로 여러분이 막 매매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시키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매매법을 적용시키려면은 시황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종목이 정말 개떡 같으면 안 되고 그 종목의 특성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특성을 다 파악하고 그거 알려면은 몇 년 걸려요.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한 종목 한 종목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매법이라던가 이런 걸 적용을 해야 되고 매매법도 매번 바뀌어요. 왜? 이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매매법이 유행을 하면은 그거를 역이용하는 매매법도 나오고 그거를 또 역이용하는 매매법이 나오면 그걸 또 한번 역이용하는 매매법이 나오고 계속 막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 뭐 5일선이 살아있고 뭐 21선이 살아있고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전 차트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거꾸로 하면은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막 5일선 이런 거 켜져 있어도 이 컴퓨터에서 매매를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유튜브 편집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따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에서는 그냥 이렇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매매를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다가가는 거 그거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장난이 심한 종목이라서 장난이 심한 게 얘하고 뭐 K사인이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K사인도 오늘 아침에 올랐는데 전날 20% 올렸다가 오늘 어떻게 됐죠? K사인이 오늘 한 7%인가 올랐나? 7% 이렇게 올랐는데 9% 올랐네요. 9% 올랐는데 오늘 왜 올랐죠? 뭐 국회에서 블록체인이라던가 기술 지원법, 제도, 막판 총력 뭐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오늘 발표한 이 데일리 블록체인 영업이익 마이너스 3억 나왔는데도 상한가 갔어요. 물론 요 그 케어랩스 뭐 지분 인수 뭐 그것도 있는데 오늘 요런 뉴스에 그냥 보안주고 뭐고 다 갔어요. 보안주가 원래 아침에 살짝 올리고 빼는데 오늘은 그냥 K사인도 가고 휴네시온도 가고 뭐 요런 애들도 다 그냥 안 빠지고 올라갔어요. 보안주도. 그리고 테스 얘도 진짜 장난치는 종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변동폭이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11% 올리고 종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얘는 계속 왔다 갔다 빼면서 저점을 낮추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얘도 같이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오르면 뭐 러셀이라던가 테스 이런 애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6%로 상승으로 마감됐고 하이닉스도 물론 상승으로 마감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스도 상승으로 마감됐어요. 근데 테스라던가 뭐 이런 반도체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해도 종가는 다 꽂아 내려가지고 이번에도 꽂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똑같았죠. 종가 고가로 이렇게 한번 딱 올라왔을 때 하루 이틀 있다가 팍 내리 찍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설마 여기서 또 내일 또 잠깐 올렸다가 빼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빼는 식으로 가면은 이 종목은 정말 쓰레기인데 이 종목은 진짜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매매하기 되게 힘든 종목입니다. 이디라던가 오늘 상한가가 한 두 종목인가 세 종목은 다 환기 종목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딱 보고 이거 상한가 같네. 이거 상따 이거 한 번만 했어도 이거 얼마 벌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면은 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꼭. 얘는 감사보고서 제출했다가 지연돼가지고 다시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환기 종목이에요. 환기 종목. 건드려서 절대 안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단일가에 걸린 로보로보 얘는 오늘처럼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일 때는 조정을 주거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로보로보만 가고 로보티즈라던가 다른 로봇주는 그냥 다음날 다 꽂아 내렸는데 얘만 좀 올라가지고 얘가 이렇게 위를 뻗어 갈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단일가 매매에선 보통 힘을 못 줘요. 근데 얘가 오늘 장이 개판이었다 하면은 얘가 힘 팍 주고 단일가에서도 올라가는데 오늘은 지수가 1% 이상 급등한 날이라서 못 가죠. 그리고 3위 THK라는 종목도 지난번에
되게 급등해서 올라갔다가 오늘 또 올랐어요. 얘 쪽으로 가는 거죠. 자, 로보가 단일가가 걸렸으니까 다른 쪽을 이제 노리고 그러는데, 얘는 근데 시세가 줄 때 요렇게 조정을 되게 많이 줘요. 조정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거래량이 진짜 2만 주, 3만 주 뭐 이 정도라서, 2만 주면 여러분, 이 만원짜리에 2만 주면 얼마입니까? 16,000원짜리에 2만 주면은 하루 거래량이 2억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억 3억. 그래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기준도 3억으로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3억 원어치 사는 게 아니라 1년을 총 대비해서 그 종목에서 거래한 금액이 샀다 팔았다 다 합쳐서 3억이고, 만약에 내 가족들도, 내 직계존속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내 밑에 손자, 손녀 다 포함해서, 아들, 딸 다 포함해서 그 종목이 겹쳐서 3억이 된다. 그러면 그때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건데,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뭐 이 양도소득세 이거 뭐 증권거래세를 0.05%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더 걷는다 이러는데, 22%를 떼버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0만 원을 수익을 낸 적이 있으면은, 이게 스캘핑이나 그런 걸 많이 하면은 세금을 1,200만 원 내고 수익이 1,000만 원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따지면은 120%를 내는데 여기서 더 22%를 떼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1,000만 원을 내가 많이 벌었어, 한 종목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22%를 더 떼간다. 이미 세금을 120%를 뗐는데 거기서 22%를 더 떼간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우, 진짜 양아치 같은 놈들이에요, 저거. 이게 한국이 증권거래세 이런 거 살펴보시면은, 뭐 중국이 0.10, 대만이 0.15, 싱가포르 0.20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30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거래세가 세 번째로 높고,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도 이중과세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해당이 되니까 되게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되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큰 손이라던가 기관 외인 투자자들도 발을 빼요.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고 저런 식으로 바뀌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거 우리나라처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큰 투매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법을 바꿨는데,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지?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두 개 다 걷는 방법을. 왜 자꾸 주식으로만 세수를 확보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금도 전 세계에서 높은 게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 세금을 측정해놓고 지금까지 내린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니 진짜 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방탄소년단들이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에 콘서트 표 매진이라던가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종가 베팅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런 종목 종가 베팅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다? 이렇게 장이 시작부터 좋아버리면은 이런 종목은 내립니다. 시초가부터서 보합으로 시작했고 오늘 1% 정도 하락으로 끝났죠. 그리고 DPC하고 키스트, 그 다음에 LB세미콘. LB세미콘은 오늘 아침에 잠깐 뻥 뛰었다가 뺐는데, 봐봐. 12.6%. 이런 놈들은 오늘 막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한 다음에 퍽 뜨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더 긴장을 해야 돼. 왜?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쪽에 있는 주식이 이제 내리고 여기에 있는 수급이 빠지고 딴 데로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수급은 뭐 여기 어차피 남아있잖아.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수급이 남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개인의 투심. 기관과 외인도 개인이 따라 들어와야지 뭐 주가를 올리거나 그러지, 얘네가 그냥 밑에서만 사면은 주가는 안 오르는데, LB세미콘 오늘 차익 실현하고 개인이 튀고 딴 데로 간 거죠. 이제 신고가 찍자마자 이렇게 내려온 게 오히려 지금 지수가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 빼고 다른 종목이 다 내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거나 막 몰리는데, 오히려 장이 좋아버리니까 이쪽을 안 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지수가 좀 꾸물꾸물 했었죠. 그래가지고 얘가 좀 올랐어요. 아침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10시 반에 개장했잖아요. 그 개장하자마자 바로 쭉 내렸다니까요. 저기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등하면서 아침에는 이렇게 장이 꾸물꾸물 했습니다. 코롱과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그 다음에 코롱 생명과학 때문에 꾸물꾸물 했다가 저기 개장하고 팍 올라갔는데, 코스닥 지수가 팍 올라가니까 오히려 저렇게 LB세미콘 같은 애는 못 가고 내려왔죠.
자, 그리고 웬 뚱딴지 같은 레포트가 나왔어요. 진에어 예상해요 1분기 호실적 하면서 규제 해소 기대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돼야 되죠. 외국인 이사를 두면 안 되는데 도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상폐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책 그리고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걸 상폐 안 시키고 대신 벌금과 그리고 신규 노선 취향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 1분기,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이제 끝나고 이게 풀린다고 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 하고 요런 레포트가 나왔고, 오늘 뭐 3% 정도 올랐는데 예상 밖 호실적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저도 무슨 실적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왔나 딱 봤는데 얘는 3월 17일 날 실적 발표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LCC 중에서 얘만 좀 오르고 있어요. 얘하고 제주항공이 원래 LCC 1등이에요. 제주항공 오늘 올랐죠. 그 다음에 티웨이, 그 다음에 에어부산. LCC는 지금 좀 높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기 조양호 씨도 그렇고 아시아나 회장도 그렇고 이제 막 퇴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악재가 생겼죠. 왜 저게 악재가 아니냐? 저 LCC 쪽으로 넘어오면 좋은 거 아니야?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탈 사람들 저쪽으로 넘어오면 좋잖아.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 LCC나 그거는 노선 확보가 정해져 있어요. 대수가 정해져 있고, 제주항공은 제주항공에서 메인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에서 탈 수 있는 이 노선이 몇 개가 돼 있고,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메인입니다. 대구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선로를 대구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뭐 퇴진을 하든 뭘 하든 원래 있던 이 노선은 그대로 취항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실질적으로 이득 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레포트가 나오고 있죠. 대형 항공주의 악재로 인해서 투심이 약해지고, 그리고 유가하고 환율이 지금 최고치에 와 있기 때문에 LCC라던가 이런 애들 당분간 실적이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요 진에어의 기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작년 1분기 때 실적 나왔을 때 환율이 1100 이하였어요. 제가 항공주를 매매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TV홀딩스 작년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상장을 안 했었기 때문에 1065였던 환율이 지금 1130. 그리고 유가 45불이었어요. 지금 유가 60불이에요. 실적 좋을 리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규제 해소고 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만 보면 막 연기금도 있고 연일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진에어도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근데 주식이라는 게 꼭 실적만 놔두고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네 조정도 솔직히 많이 줬어요. 34,000원인 주식이 16,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좀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더 치고 뭐 올라갈 수야 있긴 한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미 많이 반영받았다, 선반영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왜냐면 LCC 중에서 얘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른 애 보세요. TV항공이나 이런 애들은 내려오고 있죠. 제주항공 많이 좀 올라왔어. 여기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고, 얘는 신규 상장주야. 신규 상장주라서 이렇게 바닥을 막 기어가고 있는데, 기네어만 좀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저항대 뚫고 막 올라온 거예요. 얘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한항공 한진칼이라던가 그 다음에 대한항공 KCGI 행동주의 펀드 이슈에 같이 떠밀려서 얘는 올라갔습니다. 다른 애들 다 LCC 떨어지는데 그때 그 뉴스가 있을 때 얘도 같이 올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온 거고, 얘를 실적이 좋아가지고 쟤네가 샀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차장고 상위 종목이 있고, 보시면 2위죠. 이런 종목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번에 주총에서 그 행동주의 펀드하고 한판 붙었는데 졌어요. 져가지고 KCGI에 패배하면서 막 뉴스 나오고 있죠. 아니, 대한항공 조양호 씨가 사퇴를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하신 분들은, KCGI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을 건드렸었죠. KCGI는 한진칼의 지분을 대거 흡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대한항공도 조양호 씨가 퇴진을 했다고 해서 대한항공은 손실을 보는 게 없습니다. 왜?
대한항공 자체 주가는 이미 얘네들 이슈 때문에 뻥 떴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을 하든 뭐라든 얘네는 땡큐베리 마칩니다. 왜요?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주가가 내리면은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회사를 넘기면 되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상속세를 적게 낼 수도 있고 얘는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KCGI 같은 경우에도 요런 데서 이미 주가를 뻥 뛰어 올리면서 평단가가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팔아도 수익이고 그래가지고 쟤네 둘 다 윈윈하고 개인 투자자만 죽어나는 그런 형식으로 가죠. 쟤네는 공매도를 쳐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린 주식이 안 오르면 무조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대차 상위 종목 보이시죠? 그거하고 악재 뉴스도 떴고 오늘 같은 날 안 가죠. 이런 종목 진짜 조심하세요. 이슈에 여러분이 주식을 샀고 이슈가 끝나고 재료 소멸로도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뭔가 장대 양복이 나오면서 막 상한가 랠리 가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 주식을 그렇게 상상으로만 하시면 안 되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뭐 국민연금과 합세해가지고 뭐 주주권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주가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 왜? 무역전쟁할 때도 진짜 한 번도 안 내리고 계속 오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조정도 줘야 되고 이거 자체가 그냥 작전 아니에요. 작전. 살짝 고가 만들어 놓고 계속 찌질찌질 거리면서 빼고 이게 개인들이 꼭대기에 몰려있을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은 무역전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다 내리고 이게 혼자만 올랐어요. 근데 왜 오르는지 이유는 모르고 나중에 꼭대기에서 KCGI 펀드가 행동주의 활동을 하려고 저걸 산다고 뉴스가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위에서 들어갔지 밑에서는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지수가 2300에서 1900 연중 최저치 가고 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들이 위에서 잡았지 밑에서 못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피하세요. 아까 신문에도 나왔죠. 개인이 가장 매수한 순매수 보통 한 달 주기로 보세요. 한 달 주기로 보시면은 거기에 나온 종목 대부분이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라던가 이런 게 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정말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피하세요. 저는 어디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종목 그런 것도 다 피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거기 너무 정신없이 그 한 종목에서 치고받고 싸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매매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남들이 잘 안 하는 조용한 종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삼성 SDI라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대기업 주식이라고 여러분 막 투매가 안 나오거나 많이 안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만에 막 15% 이상 빠진 것도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이번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 앞으로도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이 끝나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관련주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임상 3상이 하나가 실패하면은 다른 종목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롱 티슈진이라던가 코롱 생명과학 그리고 코롱이 급락하니까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도 잘 못 움직인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요런 종목들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제약과 바이오를 이제 매매하실 때는 정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고 환율만 확 한번 내려주면은 정말 좋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